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후반 세션 좌장을 맡은 경상대학교 박지훈입니다. 저희가 발표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시간에 크게 구애가 되지 않고 하고 그래서 질문만 조금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발표는 카이스트의 이원형 박사님께서 하이드레이트 기반 수소 저장을 위한 탄화수소의 연료 각적 촉진제로서의 활용에 대하여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저희 레이저 포인터가 지금 없어져가지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이재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원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이제 새로운 친환경 수소 저장 매체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탄화수소를 이제 프로모터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희가 보통 독도 밑에 새로운 이제 에너지 저장 매체로서 묻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는 것은 물을 이제 가스와 같이 얼리면은 이제 물이 얼면서 물 분자들이 수소 결합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거기 그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 공간 속에 이제 가스 분자들이 포접되는 형태의 이제 그런 형태의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이제 전 지구에 존재하는 한 5에서 22% 정도의 오가닉 카본이 이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형태로 이제 저장되어 있다고 연구가 되어 있어서 이제 이를 이제 새로운 이제 천연가스와 같은 새로운 이제 가스 연료로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이러한 내추럴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활용하는 방안이 아니라 이제 내추럴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좋은 고압의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좋은 고압의 환경을 만들면 이제 내추럴 가스를 제외한 수소나 CO2 같은 물질도 이제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저장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artificial synthesized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이제 새로운 가스 저장 매체로서 활용하는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합성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그러면 가스 저장 매체로서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가를 따져보았을 때 일단 신테시스 패스웨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말 그대로 이제 물과 가스를 넣은 다음에 가압하고 온도를 내리기만 하면 이제 물이 얼면서 하이드레이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다른 가스 저장 매체의 합성보다 훨씬 더 간단한 공정을 가지고 있고요. 간단한 공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스토리지 캐패시티가 비교적 높습니다. 이제 보통 티피컬 가스를 따져보았을 때 볼륨 퍼 볼륨으로 따졌을 때 한 170 정도의 이제 스토리지 캐패시티를 가지고요. 그리고 수소 저장을 타깃으로 잡았을 때는 이제 맥시멈 한 4, 5% 정도의 이제 캐패시티를 가집니다. 그래서 합성 경로가 굉장히 간단한 것에 비해서 꽤나 높은 스토리지 캐패시티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또한 이제 하이드레이트를 구성하는 물질이 물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에코 프렌들리하고 이것이 이제 그 솔리드의 형태로 저장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물과 함께 슬러리의 형태로 이제 운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송에 있어서도 이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아직까지 왜 활용되고 있지 않는가를 따져보았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바로 인덕션 타임이라고 불리는 하이드레이트의 형성이 일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이드레이트라는 것이 결국에는 물이 얼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얼다는 것은 뉴클레이션 프로세스고 뉴클레이션 프로세스는 굉장히 이제 랜덤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했을 때도 10분 만에 하이드레이트가 만들어질 때도 있고 2시간이 걸려야 하이드레이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랩 스케일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제 실제로 하이드레이트를 수소 저장을 위한 공정에 적용을 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어렵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덕션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가장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방안은 스터링이라고 이제 전체 시스템을 스터링해가지고 가스와 물 사이의 접촉 면적을 높여가지고 이제 뉴클레이션이 되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스터링 과정에서 이제 매우 많은 에너지 컨섬션이 있어서 이제 에너지적으로 좀 불리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제 서포팅 매트릭스라고 실리카겔이나 슈퍼 업설번트 폴리머와 같은 꽤나 그 표면적이 넓은 물질에다가 물을 흡수를 시켜서
거기에 가스를 가속해서 하이드레이트 만들게 되면은 이제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인덕션이 좀 더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포팅 매트릭스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전체 시스템의 볼륨이나 이제 매스 캐패시티에서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것은 이제 프리컨스트럭티드 하이드레이트 시드 크리스탈이라고 해가지고 하이드레이트를 형성할 때 이제 들어가는 분자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하이드레이트가 잘 만들어지고 잘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스의 분자가 클수록 그러니까 리퀴드니까 게스트 몰리큘의 크기가 클수록 하이드레이트가 잘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알다시피 가장 작은 분자이기 때문에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시스템에다가 소량의 뭐 사이클로펜테인이나 테트라하이드로퓨란과 같은 한 C가 5개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꽤 분자의 크기가 큰 물질들을 도입을 해서 그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되기 쉬운 물질로 먼저 소량의 크리스탈을 만들고 이제 그 크리스탈로부터 이제 수소 하이드레이트의 연속적인 그로스를 일으키는 방안을 제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하이드레이트 형성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이제 바로 서모다이나믹 배리어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이드레이트 형성에는 이제 저온과 이제 고압의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이드레이트 가스가 형성되기 어려울수록 이러한 그 조건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이제 바로 수소 하이드레이트의 형성 조건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지금 한 280켈빈 정도에서 순수 수소 하이드레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압력이 거의 한 200메가파스칼, 그러니까 2000바죠. 굉장히 높은 그런 압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압력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만들 것 같으면 그냥 뭐 리퀴드 하이드로젠이나 뭐 다른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그 가스 저장 매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그 포메이션 프레셔를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포메이션 프레셔를 낮추는 방법이 이제 바로 서모다이나믹 하이드레이트 프로모터를 도입을 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스 몰레큘보다 비교적 큰 분자를 가지고 있는 이제 리퀴드 프로모터를 시스템에 도입을 해서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의 이퀄리브리엄 컨디션을 낮춰가지고 하이드레이트 형성을 좀 더 쉽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이드레이트 프로모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연구에서는 리퀴드 상태인 사이클로펜테인 그리고 기체 상태이지만 수소 분자보다는 좀 더 큰 크기를 가지는 에세인 이렇게 두 종류를 하이드레이트 프로모터로 사용해가지고 이제 수소 저장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이제 티피컬한 하이드레이트 포메이션 과정에서 이제 템퍼러처와 프레셔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되는 과정이 이제 엑소설믹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템퍼러처를 관측을 하면 이제 그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저러한 템퍼러처 피크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가스 분자가 이제 하이드레이트에 저장되기 시작하면서 시스템의 프레셔가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셔 드랍과 이제 엑소솔빅 피크를 통해서 하이드레이트가 잘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제 이 그 시간에 따른 온도 압력 조건을 통해서 이제 팽 로빈슨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전체 시스템에 얼마만큼의 가스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하이드레이트에 얼마만큼의 이제 가스가 저장되었는지를 저희가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바로 이제 에탄과 사이클로펜테인을 활용하였을 때 이제 가스 분자가 얼마나 저장되었는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제 왼쪽에 두 개가 에탄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오른쪽이 사이클로펜테인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왼쪽에 에탄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가스 저장량은 굉장히 높았지만은 그 가스 저장량 중에 대부분이 이게 에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이클로펜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컨버전 자체는 낮았지만 수소만 놓고 보았을 때는 훨씬 더 에탄에 비해서 그 저장량이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저장량의 차이가 어디서 왔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XRD를 통해서 이제 형성된 하이드레이트의 크리스탈 구조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게 하이드레이트가 모두 같은 구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게스트 몰레큘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스트럭처 1과 스트럭처 2인데요. 이 스트럭처 1과 스트럭처 2는 보통 하이드레이트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이제 격자 구조를 가집니다. 하나는 이제 정실이면체의 스몰 케이지라고 불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정실이면체의 오각형의 한 2개에서 4개 정도가 이제 육각형 면으로 바뀌어가지고 좀 더 케이지의 크기가 커진 라지 케이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트럭처 1과 스트럭처 2는 이제 스몰 케이지와 라지 케이지의 구성비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저희는 그 스토리지 캐패시티의 차이가 온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이제 XRD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위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수소와
에탄을 함께 사용했을 때 이제 하이드레이트 구조인데 보면은 S1 하이드레이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사이클로펜테인을 사용했을 때는 S2 구조의 하이드레이트를 가진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S1 구조와 S2 구조는 스몰 케이지와 라지 케이지의 구성비가 이제 다르게 되는데요. S1 구조 같은 경우에는 단위 부피에 6개의 라지 케이지와 2개의 스몰 케이지, 그러니까 라지 케이지의 수가 스몰 케이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에 반면에 S2 같은 경우에는 8개의 라지 케이지와 16개의 스몰 케이지, S2 같은 경우에는 스몰 케이지의 수가 라지 케이지보다 2배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에탄 분자와 CP 분자는 이제 수소 분자에 비해 크기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탄 분자와 CP 분자는 라지 케이지에 먼저 도미넌트하게 저장되고 이제 스몰 케이지에만 수소 분자가 저장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았다시피 라지 케이지의 개수보다 스몰 케이지의 개수가 더 많은 것이 S2 하이드레이트에서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S2 하이드레이트에서는 이제 8개의 라지 케이지에 이제 CP 분자가 저장되고 이제 남아있는 16개의 이제 많은 스몰 케이지에 수소가 다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스몰 케이지와 라지 케이지의 비율 때문에 CP가 훨씬 더 이제 수소 저장을 타겟으로 했을 때는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인덕션 타임을 줄이기 위한 이제 하이드레이트 크리스탈을 저희는 사용하였는데요. 이런 하이드레이트 크리스탈의 양에 따라서 이제 시스템의 성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희가 이제 리액션 레이트를 유도하고 이제 어페런트 레이트 컨스턴트를 계산을 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왼쪽의 그래프가 시간에 따른 이제 가스 업테이크인데요. 왼쪽에서 한 20분 전까지는 이제 사이클로펜테인 하이드레이트 시드를 2.78V, 그러니까 더 많이 사용한 데서 더 그로스가 더 빨랐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이제 600분에서의 저장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오히려 시드의 양이 더 적을 때 이제 최종적인 캐패시티 자체는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이제 시간에 따른 이제 어페런트 레이트 컨스턴트를 분석을 한 것인데 이게 빨간색이 시드의 양이 더 많은 경우이고 까만색이 시드의 양이 더 적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빨간색의 시드의 양이 더 많은 경우에 이제 초기에 그로스 레이트가 훨씬 더 빨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유도한 이제 리액션 레이트 식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로스 레이트는 뉴클레이션 사이트의 수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그 뉴클레이션 사이트의 수는 서피스 에어리어의 그 크기에 비례를 하고 그 서피스 에어리어의 크기는 저희가 처음에 넣어준 이제 프리컨스트럭티드 크리스탈의 양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더 크리스탈을 많이 넣어준 시스템에서 이게 초기에 그로스는 훨씬 더 빨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종적인 이제 저장량에서는 이제 초기에 크리스탈이 많을수록 좀 더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프리컨스트럭티드 하이드레이트 크리스탈은 이제 라지 케이지에는 사이클로펜테인이 가득 차 있고 이제 스몰 케이지는 전부 다 비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프리컨스트럭티드 시드 크리스탈은 그 아큐스 페이지에 섞여 있는 상태인데 아큐스 페이지에 있는 수소가 이제 그 스몰 케이지에 들어가기에는 이제 아큐스 페이지에 수소의 그 솔루빌리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결국에는 프리컨스트럭티드 크리스탈의 빈 케이지에는 수소가 저장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덕션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넣어준 이제 프리컨스트럭티드 크리스탈은 초기에 그러한 그로스 레이트를 엑셀러레이트 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서 생기는 데드 볼륨 때문에 최종적인 캐패시티는 더 줄어든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에탄을 이제 서버다이나믹 프로모터로 사용했을 때는 전체적인 가스 스토리지 캐패시티는 높았지만 이런 구조의 문제 때문에 수소의 저장량 자체는 꽤나 낮았습니다. 하지만 사이클로펜테인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캐패시티는 낮았지만 수소의 저장량은 에탄을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덕션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넣어준 프리컨스트럭티드 크리스탈은 하이드레이트 그로스를 엑셀러레이트 시키기는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지 캐패시티에서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최적화된 수소 저장을 위해서는 이제 좀 더 세심한 이제 스트래티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지금 뭐 하이드레이드 형태로 수소를 저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나중에 수소를 이용하려면 이제 빼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그렇죠. 빼는 거는 어떨까요? 지금 네, 제가 그 앞선 그 첫 슬라이드에서 제가 깜빡하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게 하이드레이트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게 디소시에이션이 이제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메탈 하이드라이드라든가 이제 다른 이제 수소 저장 매체들은 그것을 이제 디컴포지션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열을 가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활용을 위해서는 그냥 저희가 상온이나 상압 조건에 방치를 해두기만 하면은 이게 얼음이 자동적으로 녹으면서 이제 거기서 가스가 릴리즈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그런 활용 면에 있어서는 하이드레이트가 좀 더 좋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영광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아마 키네틱스 관점에서 여쭤봤을 것 해서 네. 빨리 녹는 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추가적 질문이고 또 하나는 네. 내 질문은 에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회수를 할 때 네. 수소랑 같이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써서는 안 되는 인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 CP 양을 옵티마이즈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네. 키네틱스가 되게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두 개의 정도밖에 좀 해보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옵티마이즈가 일단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농도가 낮았을 때 에러바가 좀 크게 나오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게 약간 스테빌리티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디소시에이션 키네틱에 관련해서는 사실 결국에는 이게 디소시에이션 키네틱이 어쨌든 얼음이 녹는 과정이라고 하면 열이 그 전체적으로 다 전달이 돼야 돼서 이게 시스템의 약간 크기나 이제 뭐 리액터 디자인에 따라서 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실험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디소시에이션 키네틱이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프리컨스트리티드 하이드레이트 시드 크리스탈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그 SDS와 같은 서펙턴트를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서펙턴트를 활용을 했을 때 이제 그 디소시에이션 키네틱이 좀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디소시에이션 키네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실험만으로 따졌을 때는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디소시에이션이 다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활용할 때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시스템 사이즈를 가지냐에 따라서 좀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약간 볼륨, 그러니까 리액터 대비 워터 볼륨이나 하이드레이트 볼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에 대한 것은 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베텔 교수님께서 에탄을 그러니까 애초에는 써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에탄은 당연히 써서는 안 되는 것이 맞고 예를 들어 추가로 사용한다고 하면 뭐 프로판과 같은 그런 가스를 아니면 내추럴 가스를 활용해가지고 내추럴 가스와 같이 그렇게 저장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일단 제가 이번 연구에서 에탄을 활용한 이유는 사실 이게 라지 케이지에만 들어가면서 S1 하이드레이트 구조를 만드는 게 에탄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에탄보다 사이즈가 조금만 더 커져서 이제 프로판이 되면은 라지 케이지에만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S2 구조가 되어버려가지고 이게 사이클로펜테인이랑 비교를 하면서 이제 라지 케이지만 들어가고 이제 S1 구조를 만드는 게 에탄밖에 없어서 일단 이번에서는 약간 그런 베이직한 그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에탄을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에러바의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도 좀 가장 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프리컨스트럭티드 하이드레이트 크리스탈을 만들 때 이게 최대한 저희가 에너지 컨섬션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약간 그런 스터링 과정 없이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스터링 과정 없이 만들어졌을 때 하이드레이트 그로스를 보면은 굉장히 좀 모폴로지 자체가 굉장히 좀 랜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폴로지가 랜덤해서 잘 고르게 분산돼서 자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라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결국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이드레이트 모폴로지에 따라서 이제 서피스 에어리어가 달라지고 이 서피스 에어리어가 달라지면은 당연히 이제 디플레이션 사이트의 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어서 약간 크게 저런 데비에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하이드레이트 시드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이제 일정한 서피스 에어리어를 가지게 만드는 것도 지금 현재 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지요?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궁금한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저온 고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럼 이게 컨셉상 제가 지금 보통시 처음 보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물속에 이제 메탄 같은 경우 메탄이 녹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얼면서 이제 안에 갇히는 거 그런 컨셉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꼭 물이 아니라 딴 걸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결국 이 저온에서 솔로빌 그러니까 고압은 결국 이 기체가 그러니까 솔로빌리티를 높이기 위한 그런 컨셉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결정을 만드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그게 실제로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압력 같은 이게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될 때 이게 물이 얼면서 이제 그러니까 물 속에 녹아있는 가스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 물 속에 녹아있는 가스가 들어간다고 하기에는 사실 메탄이나 뭐 수소나 다 솔루빌리티가 굉장히 낮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관측을 해보았을 때 그 하이드레이트 케이지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물이랑 가스 사이 그 서피스에서 하이드레이트가 생기면서 가스상에 있는 애들이 이제 들어가는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드레이트 형성 자체가 이제 워터랑 가스 이제 그 인터페이스에서만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서피스 에어리어가 좀 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뉴클리에이션 속도는 그러니까 그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뉴클리에이션 속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형성될 수 있는 이퀄리브리엄 컨디션을 넘어가기만 하면은 저희가 압력을 높인다고 해가지고 인덕션 타임이 약간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확정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관측을 했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로스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그로스가 일어나는 케이지에 하이드레이트가 들어가는 속도가 이제 확실히 그 가스가 더 많을 때 그 빠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그로스 키네틱 자체는 이제 압력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뉴클리에이션 자체는 압력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좋은 발표해 주신 이원형 박사과정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